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 발표에 이어 대통령실 비선 조직으로 공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시민이 위심에 가득 찬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럴 대통령이 아닌데 꼼수가 있다, 물타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회동이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22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라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라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모든 언론이 영수회담 의제를 다루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23%와 비선 조직들은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목적을 충족했다는 느낌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된 홍철호 전 의원이 영수회담 실무 작업을 맡게 되면서 내일 민주당 측에 연락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불을 껐지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스픽스 정치본색에서 노영희 변호사는 영수회담을 전형적 물타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외교를 할 때는 다 퍼주기식 외교인데 실제로 이제 야당과는 아예 만나지도 않아. 야당이 북한이야, 중국이야. 볼까요? 네. 영수회담 보시면요, 602일 동안에 네. 이재명 대표가 8번을 제안했대요. 예. 다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2022년 8월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하면서 만나자 그랬고 29일 날 그 다음 날이죠. 29일 날 만나자 그랬고 그 다음 날인 또 8월 30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너랑 나랑 1대1은 절대 안 된다. 네. 내가 생각해 보긴 하겠다. 그냥 예의상 한번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9월 8일 날 추석 직후에 보자고 또 대표가 얘기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된다고 아예 반응이 없었고요. 9월 13일 날 얘기했고요. 9월 14일 날 이때 얘기했는데 이때 역시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2023년 1월 12일에 또 만나자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니까 정진석 당시 실장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었고요. 네. 뭐 도둑놈 운운하는 얘기가 이 당시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30날 또 만나자 그랬는데 역시 이때는 뭐였냐면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2번이나 소환당했을 때, 그러니까 나 검찰 좀 그만 부르고 용산으로 불러달라, 역시 답이 없었고 2023년 9월 29일 날 또 역시 한번 얘기했는데 역시 답이 없었다가 요번에 총선 참패 이후에 갑자기 대표가 2024년 4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총선 다음 날 역시 답이 없다가 갑자기 총선 패배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8번, 9번째 만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치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관철을 시키네.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또 민생 뭘 얘기할 문제랄지 의제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또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당 측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뭐 정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도 왜 아까 비서실장이 만약에 정진석이 된다면 아니 경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기되는 상황에서 왜 정진석인가라고 하는 분들 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한 거잖아요, 영수회담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정말 좀 이러면 탄핵의 기시감. 왜냐하면 비선 논란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MBS 갤럽 여론조사에서 27%, 23% 떨어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여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수가 흔들리고 따로따로 각방 쓰면서 박근혜 탄핵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이 정리가 돼야 영수회담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걸 암시했었는데 뭐 갑자기 4월 19일 날 아침 일찍 그 4.19 참배하고 온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아니면 상황 복구가 안 되겠다. 이게 추락하는 거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지탱하지 않게 되면 또 뭐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려간 지표가 대부분 저기예요. 보수예요. 보수의 한 축이 딱 무너져 버린 거니까. 좀 그래서 이 영수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내용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이 진짜 민의를 느끼고 야당의 제안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담내할 내용이 있어야지 그 영수회담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정책적으로 받아 안아서 일주일 사이에 뭘 줄 수 있을까? 저는 일단 당장 25만 원 얘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이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당장 기재부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만 윤재욱 원내대표만 살짝 얘기한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할까?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기조를 갖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예. 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당대표가 요구하는 이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거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거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첫 문턱부터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제대로 될까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아까 그런 노림수, 야당 대표 만났더니 순 정쟁의 주제만 우리한테 주고 진짜 민생에는 관심 없더라. 뭐 그러니까 야당도 진짜 뭐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수단? 뭐 정답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지금 네. 이걸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극우 보수나 이 지지층으로부터 야 너무 굴욕적이다.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런 욕 얻어먹는 거. 예. 너무 모욕적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거가 이제 안 좋은 거지만 반대쪽으로 따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얻는 것은 지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란 예. 말이죠. 그럼 이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어느 게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조금 욕 얻어먹더라도 봐라 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명분을 쌓아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총리에게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해냈다. 그러면서 이런 것과 플러스 내가 지금 이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야권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관련된 거를 나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 좀 더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쫄았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모든 나쁜 점을 전부 다 야당한테 넘기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고 실제 만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 특검을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노림수 플러스 얄팍한 일단의 계산 뭐 이 정도인 거라고 좀 봐요. 뭐 여기서 예. 뭘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제 생각에 딱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미 나왔잖아요. 야, 내가 너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어라는 얘기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고마워해 이런 당연히 거지. 야당 당대표는 국정의 파트너인 거지 무슨 뭐 그걸 뭐 지금 와서 갑자기 2년, 그러니까 근 2년이 되니까 예. 야, 이번에 만나는 건 당신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건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 하나 하고 서훈이 만극해야 되죠. 우리가 서훈이 만극해야 돼요. 망시야, 아니, 망시. 만망시. 진짜 강력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게. 예. 또 하나 제가 볼 땐 하나 합의할 것 같아요. 자주 만나자. 말로만. 아니, 아니. 이미 전화통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만납시다. 밥도 먹고. 그 양반은 맨날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 두 가지 우리가 다 나머지들은 앞으로 추후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외에 말씀하신 것 특검법을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25만 원 지원하는 거요? 기재부가 저렇게 난리치면 실제로 수용하기 힘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지원해주기 싫어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기재부가 계속 반대했던 게 되게 강하거든요. 예. 전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그 두 가지죠. 뭐 당신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서 감사하고 자주 만나.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면 이제 참 난감하죠. 이러면 매우 난감한 영수회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